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종목 분석 시간으로 알아볼 종목 바로 KG ET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구독자분께서 KG ETS 종목 분석을 의뢰하셔가지고 좀 늦었지만 지금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G ETS 이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쌍용차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6월 28일 최종적으로 KG그룹 연합을 쌍용차 인수 최종 인수자로 결정을 내리면서 10월 15일까지 예정된 회생 기간간 내에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곧바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호재 소식에서도 주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재료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료는 우선 첫 번째 재료, 이 재료 분석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건 뭐다? 재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데 이 재료가 소멸됐어도 확정이 되면 결국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맞지만 문제는 뭐냐? 단기적인 재료, 이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납입이라는 관문이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이 납입이 완료가 돼야 최종적인 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 이 납입으로 인해서 최종 인수 후보에서 탈락한 종목이 있죠. 바로 어떤 종목? 에디슨 그룹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 그룹으로 인해 현재 쌍용차 인수 관련된 후보들은 공포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죠. 에디슨 그룹이 주가 조작의 의혹도 휩싸인 상황에서 이 KG 그룹 역시도 똑같은 수순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모든 차트의 패턴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떨어지니까.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대부분 불나방처럼 많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도 세력의 의도를 안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재료 자체는 지속성은 내포가 되어 있고 이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많이 노출이 되느냐, 바로 이 상승 시점에서 재료 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있느냐, 세력의 매집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속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재료가 하루 만에 끝날 재료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등락폭을 보이면서 올라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차트로, 이런 등락폭을 이용해서 차트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은 차트가 움직이는데 이 차트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매매 타점, 지지, 저항 이런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 매도 타점과 지지 저항을 보려면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를 통해서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세력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 캔들과 거래량의 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주기 설정, 주기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주기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캔들과 거래량 호가를 대입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심리적으로 풀어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들이 미제 사건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도 이 프로파일링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심리를 읽어가면서 이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맞게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대부분 그냥 이 심리적 분석 없이 매매 타점, 지지 저항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매수 타점이 만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 이거 재료가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재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주기 설정의 의미가 다 하나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주기는 최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에 매매 타점과 지지 저항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포함하면 내가 범인을 특정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건 사고에서 범행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주기로는 우리가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 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명분이 재료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차트적인 거에서 뭐다? 결국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죠. 아니 이 종목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봐야 이 도둑놈들이 그냥 조막손 도둑놈인지 아니면 대도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내가 이 간이 쥐콩만한 도둑놈이네? 아 그러면은 짧게 치고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거래 대금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내가 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추론을 해서 잡아낼 것인 거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주가가 마이너스 19%까지 급락을 해요. 근데 거래량은 현저하게 없어. 그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음봉을 길게 만들고 음봉 캔들 이렇게 길게 만들고 마이너스 19%까지 가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도자가 많다? 아니에요. 매수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은 물량을 던져도 주가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받쳐주는 건 결국 누구다? 세력이지만 왜 세력만 받칠 수 있냐? 개인들이 자금만 모으면 어마무시할 텐데 왜 세력만 받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개인들도 뭉치면은 큰 금액이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다? 개인들은 뭉쳐질 수가 없다. 왜? 각각 개인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면서 우리 이날 같이 올려요 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 근데 세력들은 본인들이 계좌를 관리하니까 쉽게 이 물량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은 개인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려내고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뭉쳐서 큰 업적을 이룬 경우가 있죠. 공매도 세력을 이긴 경우. 그게 뭐냐? 바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진짜 개인들이 뿌리 난 거야. 서양 개미들이. 그래서 서학 개미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게임스탑 주가를 미친 듯이 상승을 시킵니다. 서로 간에 미친 듯이 사줘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칠 수가 없는 거야. 되려 공매도 칠 물량들을 다 소화해버리니까 주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들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합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리가 없는데 개인들의 심리는 똑같죠. 떨어지는 종목 누가 사고 싶어요? 이런 말 있잖아.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칼날일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돈일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돈이라면 잡을 거잖아. 그래서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개인들끼리 세력은 물량을 처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던지면서 폭탄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래서 막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세력은 여기서 이 바닥쯤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바닥에서 올려버리면 되거든. 우리 요번에 나로호 발사됐잖아요. 그죠? 나로호가 연료가 여기 하늘 구간이고 여기가 고점 우주예요. 우주선을 발사할 때 바닥에서 연료를 많이 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료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발사체들을 몸통을 분리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 발사체가 주식에서 뭐냐? 바로 세력이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보시면 이 구간별로 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발사체를 분리해가면서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 많으니까 결국 주가 한번 떨어지잖아. 여기 눌림 발생이고 거래량 솟구치니까 또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솟구치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거래량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니까 물량 처분하잖아요. 일부 발사체 분리하고 또 조정화. 근데 이 조정 오는 구간들은 다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세력이 물량을 던졌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지. 거래량이 팍팍팍팍 솟구치면서 게다가 하한가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세력도 알아요. 본인들이 물량을 한 번에 다 던져버릴 경우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아버릴 거라는 거. 개미들이 못 받쳐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량을 일부 익절하면서 이렇게 털려져 나갈 때 개미들끼리 서로 매도 물량을 주고받을 때 이 바닥권에 돈을 한번 다시 쓰고 위로 올리다가 다시 빼고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빼는 게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세력들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확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빠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여기서 특히 여기서 거래량 한번 솟구쳤죠. 이때 세력이 물량을 처분하면서 다시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다 누군가는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그런데 주가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또 손절해. 또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 또 손절해 하다 보면 결국 바닥이 다다른다. 더 이상 투매가 나올 시점이 아닌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재매집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데 아직 10월 15일까지는 납입일이 남아있죠. 그럼 이 납입일 자체에 납입을 할지 안 할지는 만약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세력들은 알아맞힐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납입할 수 있다. 그런데 조막손 세력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어. 말 그대로 회사랑 컨택하는 게 아니야. 단타식으로 빠지고 나오고를 반복해서 대부분 주가가 급등급락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바닥에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면서 위의 고점은 갱신돼야 되는데 벌어져야 되는데 이 정고점 부분에서 자꾸 맞고 떨어진다. 이 정고점을 뚫지 못했다. 결국엔 뭐다? 다시 한번 쉴 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기가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이고 두 번째가 추세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살인 동기를 확인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을 주셔야 돼. 동일 범죄가 여러 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 번 사건이 발생됐어. 그럼 이 행동 범위를 주시해서 이 지역에 어느 구간에서 많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라는 걸 특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기로는 해석. 과연 이 범행 시간, 이 범행 장소가 맞다면 언제쯤 이 급등이 나올 것인가. 게다가 우리가 언제쯤에 이걸 잡으려고 기다려야 되는가. 잠복 수사죠. 이런 해석에 들어가야 되고 타점을 잡아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주가의 의미를 상상을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고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 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선 세력의 입장에서 많이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쉬어줘야 된다고. 왜? 개인들이 따라붙었잖아요.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 따라붙었잖아요. 그럼 나 범인이에요. 수사망이 좁혀오면 범인들이 다시 재범을 할까요? 이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텀을 둔다고요. 텀. 마찬가지로 세력도 좀 쉬어가는 텀이 필요한데 보시면 일봉상에서 충분히 매집할 기회는 없었어요. 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 본인들도 불확실한 거야. 과연 참여하는 쌍방울 그룹도 있고 그런 그룹사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될까? 초입 단계에서는 우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베팅을 할 수가 없어서. 왜? 이건 법원이 판결하는 거니까. 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물량을 크게 매집을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 종목이 크게 갈 거라면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다? 확정이잖아요. 이제 확정이라면 내가 베팅할 명분, 재료적으로 베팅할 명분을 세력의 입장에서 충분해야 안 해요. 충분하다는 거야. 본인들이 이제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이 내용 가지고 기사화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량을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안 하고 주가를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돈을 많이 써서 위로 올려야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으로는 지금 충분해요. 보시면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추세 자체로도 지금 위로 올렸다 뺐다 했죠. 지금 거의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면서 털어내고 매집하고 털어내고 하면서 시드 자금
약간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단타하면서 시드 자금 말 거듯이 마찬가지로 주가를 이렇게 우상향시켰잖아요. 그 사이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드 자금 확보를 많이 해놨다라는 겁니다. 왜 시드 자금 확보를 했을까? 바닥권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쓰게 되면 차익 매물도 모두 받아줘야 돼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30분 봉을 끈다는 게 잘못 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눌리는 구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십자형 캔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다? 매수자가 없고 물량을 받쳐줄 세력이 없다. 그렇다는 의미는 개인들의 투매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바닥의 끝을 보고 거기 바닥에서 베팅을 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세 자체는. 그럼 여기까지는 범인을 행동 반경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차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역시나 아직 뭐 타점을 잡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볼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좀 이 추세의 반경이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지는 시점이 있을 때 그때부터 타점을 이용해서 매집을 해가야 된다. 근데 아직은 매집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망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세력의 의도예요. 지금까지 왜 자꾸 거래량이 충분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제가 일정 강의에서 매매 기법 하나 설명드렸죠. 어떤 매매 기법? 바로 그랜빌의 매수 1원칙. 그때 1원칙 강의했어요. 이 매수 1원칙에서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하락 중에 횡보 또는 상승 구간에서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그땐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데 이런 관점은 뭐다?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거의 많이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재료 소멸이 되면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또 재료가 나타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캔들 플러스 거래량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캔들은 뭐다? 내비게이션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이고 거래량은 연료예요. 연료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연료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이 그랜빌의 매수 1원칙에 성립이 될 수 있고 무조건 20일 이동평균선이 재료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캔들과 거래량에서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명분은 재료적 명분과 차트적 명분이 둘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그랜빌의 매수 1원칙은 뭐냐? 주가는 급등을 하면 다시 이 이동평균선의 제자리로 돌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과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죠. 근데 이게 절대적일 수 없는 건 제가 일정 강의에서도 정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2강까지는 이 매수 2원칙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제가 그 내용을 풀어드리려면은 저도 밤낮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면 제가 조금 노력에 비해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랜빌의 매매법칙 강의 이전에 1강 찍었던 거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금 KG ETS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시고 KG ETS 제가 공약을 하나 걸게요. 공약. 그냥 그렇게 큰 공약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만 잘 해주신다면 저도 노력에 대한 결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냐? 좋아요. 영상의 좋아요 50개 이상 달성 그리고 댓글 응원 댓글이죠. 감상평이나 응원 댓글 최소 30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괜찮아요. 이 댓글 30개 이상 달릴 경우에 제가 그랜빌의 매매 원칙
이 강의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제가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1원칙 만드는데 3일 밤낮을 샜거든요. 한 2시간, 3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면서. 그래서 이 공약이 달성된다면 제가 그랜빌의 2원칙을 바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